일막 시작 새로운 인연과 마음의 문 열리다. 나는 작은 도시의 한적한 교회 마을을 떠올린다. 경로당은 낮 공기의 잔향처럼 낡았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마을에선 서로의 이름을 알고 또 서로의 비밀도 조금씩 안다. 그래서일까? 한석주를 처음 보았을 때 내게 이미 한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만 같았다. 석주는 72세에 은퇴한 교사다. 일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배우자와의 추억은 늘 곁에 있지만 지금은 외로운 날들이 더 많다. 마음속의 작은 텅 빈 공간은 가끔 잘 안 보이는 벽처럼 그를 가로막곤 한다. 반면 이정화는 69세의 상점 주인이다. 시장을 지키는 이유이자 세상을 향한 작은 모험일 수도 있는 그녀의 삶은 늘 분주하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흩어져 몇 번의 안부만 남긴다. 정화의 일상은 간단하고도 단단하다. 쓸데없는 낭비 대신 필요한 것을 아끼며 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활기찬 마음이 그녀의 중심에 있다. 처음의 만남은 아주 소박했다. 석주는 시장에서 반찬을 사다 정화를 만났고 그날의 인사는 서로의 일상에 살짝의 빛을 던져주었다. 정화는 반찬을 내놓으며 말없이도 상대의 피로를 알아차리는 눈빛으로 석주를 대했다. 피곤하신가요? 이 반찬은 제가 자주 쓰는 비법 재료를 조금만 더 넣었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석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팔꿈치를 살짝 들어 머리를 극적이며 우뚝 고개를 떨궜다. 그 짧은 대화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경로당 행사에서 함께 음식을 내놓으며 더 가까워졌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갔고 석주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을 들려주자 정화는 그럴 때면 순수한 마음이 떠올라요. 당신은 그런 순수를 가진 분이군요. 라고 말하며 그의 온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이때 이미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외로운 날들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막 갈등 구체적 사건들 속의 오해와 압박.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의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입은 제잘거리며 서로의 사연을 왜곡한다. 첫 번째 갈등의 씨앗은 소문이었다. 둘이 벌써 혼인 얘기가 나왔대. 이 말은 정화의 가게로도 빠르게 번졌고 손님들 중 몇은 수군대며 이 나이에 남자 끌어안아 좋겠냐는 말까지 던지곤 했다. 정화는 속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 이렇게까지 찔러도 되나.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상처를 더 깊게 알았다. 두 번째 갈등은 재산 문제였다. 석주의 아들 상호가 내려와 아버지 혹시 재산 때문에 저 여자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집을 팔아 같이 살겠다고 했다던데요. 라며 몰아붙인다. 사실은 소문이 와전된 것이었지만 상호는 끝까지 믿지 못했고 정화를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낸다. 석주는 아들의 의심 앞에서 당황하고 자신이 이미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허무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는 아들에게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내 마음의 선택은 재산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상호의 냉정한 눈빛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정화의 과거에서 비롯된다. 동네에 오래된 소문이 다시 돌아왔다. 남편이 빚을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된다. 빚 갚을 사람 찾으려고 석주한테 붙은 거다. 주민들의 말은 날카롭고 그 말은 정화를 점점 더 좁은 거리로 몰아넣는다. 석주는 혼란에 휩싸이고 정화와의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커진다. 그 사이 작은 다툼도 하나 생겼다. 경로당 모임의 준비에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며 금세 기분이 상했고 서로가 가진 상처를 더 부풀려 보이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갈등은 곧 더 큰 상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안식처가 되었는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맥락의 절정은 병원이었다. 정화는 가게를 닫고 병원으로 옮겨갔고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다. 석주는 병실로 달려가 무너져 내렸다. 정화 씨, 내가 믿어줬어야 했어. 당신은 내게 두 번째 청춘이었는데 내가 세상 눈치를 보다 당신의 진심을 놓쳤소. 그의 고백은 가난한 소리처럼 들렸지만 마음의 무게는 뚜렷이 드러났다. 정화는 그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당신의 손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었어요. 우리 서로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해요. 병원에 홀로 흘러나오는 모노톤의 전등 아래 정화는 창가에 기대 작은 호흡으로 숨을 고르곤 했다. 바깥은 가을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창문 틈새로 바삭하게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피곤함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의지를 읽어냈다. 당신이 남긴 상처들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게 잇는 실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작은 다툼 하나가 더 불거졌다. 경로당 모임을 둘러싼 장난스러운 오해가 한두 마디의 말로 번졌다. 누군가가 오해일 뿐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탓에 생긴 일일 뿐이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가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말이 많아. 말을 삼가야 해. 하고 수군거렸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석주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문을 품었다. 사람들의 소문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갈 만큼 큰가? 나는 그런 생각을 전하는 석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작은 갈등이 생겼다. 가게 앞에서 정화가 잠깐 멈춰 서서 손님과 나누던 짧은 대화에서 오해가 생겼다. 정화의 말투에 석주가 예전의 교사답지 않은 엄격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확산되진 않았다. 오히려 정화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열려 있어요. 다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일 뿐이에요. 이 한마디에 석주는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의 틈에서도 이 마을은 작고도 따뜻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 병원 앞을 지나치던 이웃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두 분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걸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알아요. 힘들 때 서로를 잇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걸요.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남은 여운을 길게 남겼고 나 역시 그 말이 왜 이토록 힘이 되는지 늘 생각한다. 이 틈의 간격 사이로 나는 정화의 기억 하나를 더 덧대었다. 남편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정화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하는 장면이 있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뜻에 귀를 막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그 대사를 들으며 석주는 자신의 과거도 돌아본다. 아이들에게 늘 공정하게 대하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흔들릴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막 결말 용서와 새로운 시작. 병원 침대 위에서의 회복은 단순한 신체의 회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에서 벗어나 진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정화의 작은 미소는 석주에게 다시 따스한 빛이 되었고 상우 역시 아버지의 진심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눈물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상호는 조용히 말했다. 이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치유는 점차 마을에도 확산되었다. 경로당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욕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용서의 예로 받아들였다. 주민들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희 둘이 함께 있으면 이 동네도 따뜻해질 거야. 한 마을의 작은 응원이 큰 울림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한다. 두 사람은 함께 봉사를 하며 노년의 삶에서 찾은 작은 기쁨을 주변과 나누었다. 가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다. 노년의 사랑은 결코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을 보듬어주는 동반자임을 이 이야기는 말해준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 이야기는 노년의 삶이 가진 깊이를 바라보게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늦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된 두 번째 청춘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우리도 어쩌면 자신만의 두 번째 청춘을 찾아 나설 용기를 얻을 것이다.